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손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FDP를 2020년에 처음 알게 됐고, 2020년에 FDP 안 이후에 FDP 자격증이 국내에도 좀 저변이 깔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페스 코리아 그리고 코스피와 함께 그 FDP 국내 과정을 이제 오픈하는데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2021년 4월 시험부터 해서 4월 시험, 작년 10월 시험, 그리고 올해 4월 시험, 그리고 올해 또 10월 시험을 지금 강의를 도맡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Financial Data Professional, FDP, 한국말로 하면 금융 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 시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FDP를 이제 만든 협회를 좀 소개를 하고요. 협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FDP 자격증을 협회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이제 시험 목적상 아니면 FDP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떤 자격 요건 또는 FDP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등을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FDP가 무엇인지, 과연 FDP를 따게 되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사실 이제 그 지금 온라인 설명에 오신 분들이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는 해당 시험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며, 어느 정도의 시험 그 학습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일단은 FDP 자격 시험에 대한 정보고, 4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FDP라는 자격증이 금융권에서 이제 많이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 부서에서, 아니 디지털 관련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으로 부서를 옮긴다거나 그런 회사로 옮기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이제 현재는 전공이 경영경제인데 이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좀 알고 싶고 실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네 번째는 이제 실제 업무 활용될 수 있는 사례. 여기서의 사례는 FDP 저희 그 커리큘럼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제가 좀 몇 개 선택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설명 들으시다가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언지를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협회가 이제 어떤 의도로 이제 그 설립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협회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파이낸스,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프랙티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금융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FDP 협회는 타겟으로 하는데, 현재의 머신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금융 쪽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프랙티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어떤 니즈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현재의 금융권에 있는 잡, 프론트 엔드, 미들 오피스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테크놀로지 기반의 업무로 바뀌고 있다라고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제가 볼 때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금융회사에서 현재 요구하는 고용인들의,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카파빌리티랑 역량이랑 5년 후에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데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가보면 그 빠른 기술들이 다 접목이 돼서 웬만한 금융사 업무에 그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주니어 분들은 최소 20년은 회사에서 근무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 현재 관리자분들도 최소 5년에서 10년은 근무하셔야 되는데,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하여튼 이런 니즈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 금융사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어떤 설문을 했냐면, 향후 5년이나 10년 내에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빅데이터 분석하는 분석 툴을 회사에 도입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은 95%는 우리는 도입할 거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 너무나 뻔하죠. 시장에서는 이런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FDP 협회에서 지금 이렇게 미션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저는 딱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영어를 읽어보면 to provide financial professional with the knowledge necessary to succeed in a industry.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타겟은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한테 지금 산업에서 성공하기에 필요한 난리지를 제공해 주겠다. 근데 이제 어떤 산업이냐? 지금 빅데이터의 발현과 머신러닝의 발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성공할 수 있는 난리지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FDP는 사실은 일반적인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하는 거 아니고 금융 전문가들이 현재 기술을 잘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그들에게 그 빅데이터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 난리지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일단은 미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미국 자격증이다 보니까 FDP가 미국 자격증은 항상 얘기하는 게 에틱이랑 그런 전반적인 프린시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하게 하고,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격증을 얻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골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FDP를 충분히 따려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FDP 협회를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쭉 보면 사실은 아주 유명하신 분은 없지만 통상 다 보면 PhD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다들 금융회사에서 기반해서 현재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FDP를 이제 보유하게 되면 이제 어떤 역량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스킬을 얻을 수, 사실 스킬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카파빌리티인 것 같고, 어떤 카파빌리티냐, 지금 머신러닝과 여기서 ML은 머신러닝이고요,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이고, 지금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많이 제공하는 이게 조직에 가져올 기회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회사에서 챗봇이라든지, 로봇 어드바이저리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어드밴스된 딥러닝 모델을 쓴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을 쓴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모델을 짜라는 게 아니고, 그 모델이 현재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과연 그게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그거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스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 아니면 헤지펀드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금융 상품을 이제 이밸류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운드 데이터 드리븐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를 지원할 수 있는 난리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셋 매니지먼트 펌 입장에서의 두 번째 얻게 되는 이점이고요.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세 번째인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금융사가 IT를 백그라운드로 가지시는 개발자분들과, 그리고 전통금융, 우리가 전통금융이라고 하면 IB나 아니면 은행이라고 치면 여신을 관리한다거나 증권사로 치면 리서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등등등, 이렇게 전통적인 금융 파트와 IT를 다루시는 개발자들 사이에 지금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분들이 매우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제 IT 개발자분들은 이제 그들만의 용어로, 이제 그들만의 문화로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그들만의 이제 컬처를 가지면서 이제 그들만의 이제 업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둘 부서 간의 그 매개체, 브릿지 역할을 해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FDP 협회는 트랜슬레이터다. 뭐냐면 그 둘 간의 효과적으로 의사를 서로 이제 전달받고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FDP 차트 홀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차트 홀더는 트랜슬레이터다라고 일단은 명시를 했습니다. 해당 그림은 이거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그 FDP 차트 홀더를 가지고 있는 국가별 분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중국이 없어요. 중국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이제 2쿼터, 작년 5월 시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시험에 응시했던 수강생들의 분포를 보면 이제 중국이 일단 시작했다. 이게 사실은 국제 자격증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아시안들이 많이 보는 순간부터 이게 자격증의 이제 그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국인들도 세계 이제 자격증 공부하면 엄청 이제 인텐시브하게 공부하고, 중국인들은 뭐 족보나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런 문화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면 그 자격증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이거의 예시는 우리가 CFA도 그렇고 FRM도 그렇고, 혹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자격증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난이도가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격증을 이제 운영하는 협회 입장에서도 저변이 확대되지 않으면 자격증이 이제 인기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변을 먼저 이제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난이도를 좀 쉽게 하고 합격률을 좀 높게 설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고 이게 이제 구전으로 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건데, FDP도 이제 지금 저는 시험을 21년 4월에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준비는 20년부터 했으니까, 20년 한 10월부터 했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면서 시험도 봤고, 제가 시험 보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보신 분, 그리고 올해 4월에 보신 분들 제가 다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샘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협회에서 주는 약간의 문제 은행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많이 나왔지만 뭐 최근 트렌드는 그 문제 은행에서 덜 나오고 좀 이렇게 창의적인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격증이 얼마 생기지 않은 이 시점에 빠르게 자격증을 획득하는 게 이점이다라고 저는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차트 홀더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분포를 보면 되게 유명한 회사들 많아요. 사실 우리가 뭐 금융 쪽에서 이렇게 많이 딥하게 오래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스타델도 있고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노무라도 있고 뭐 등등 되게 많은데, 한국은 지금 써 있는 게 신영 SM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신용 자산이랑 그다음 BNK 파이낸셜 그룹이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처음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그런 직장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넣은 거고, 지금은 훨씬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제 지인들도 많이 봐서 많이 붙었고, 그리고 그 특정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셔가지고 이제 수강도 하셨고, 이제 그분들 이제 많이 합격하셨고, 사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설명회나 누구한테 이제 FTP 소개할 때 개런티 할 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 수업 오셔가지고 수업 받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했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굳이 온라인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한데 왜 오프라인 와야 되느냐. 근데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불편하게 해서 오면 뭐라도 하나 가져가려고 좀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오프라인 오셨던 분들은 전부 다 합격했어요. 합격 못하신 분 아무도 없고, 일부 온라인만 수강하셨던 분들은 조금 불합격했다는 얘기 제가 좀 들었고, 그리고 제 지인들은 다 붙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오프라인에 오면서 이게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FTP 전략인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합니다.